네, 안녕하세요. 프로스키어 김창수입니다. 벌써 또 1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지난주에 뭐 용평도 오픈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겨울 시즌이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를 뭐 연맹에서도 제가 발표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뭐 현대 레이싱 기술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혹은 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인터 기술, 일본 기선전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그런 자료라든가 다양한 또 뭐 공부라든가 이런 걸 하셔가지고 현대 스키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다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좀 이제 라이트하게 해가지고 이제 2024년 스키 기술 업데이트라는 어떤 제목으로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또 이제 스키를 타면서 좀 깨달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새롭게 어떤 배우게 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몇 개를 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이제 사실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라이트하게 하면서 사실 작년에 했던 어떤 헤비했던 그런 것들은 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라이트하게 해가지고 매년 조금 더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스키라는 걸 타기 시작하면서 뭐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스키 기술은 이제 뭐 어떤 이동 수단에서 어떤 스포츠의 어떤 그런 종목이 되면서 정말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뭐 1920년대 10년대 어떤 그 하네스 슈나이더라든가 아니면은 80년대 어떤 잉게마르 스텐마르크라든가 아니면 헤르만 마이어 90년대죠. 그리고 또 이번에 2024년도 솔덴 월드컵 GS에서 1등을 했던 알렉산더 스틴 울센 선수를 통해 가지고 보면 알겠지만은 스키 기술은 정말 비약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보면은 1995년도에 카빙 스키가 생기면서 지금 거의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동안 변화가 정말 많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스키는 상당히 뭐 노멀 스키도 그렇고 이제 컨벤셔널 스키죠. 뭐 카빙 스키도 그렇고 스키를 돌려주는 기술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물론 그래서 그 돌려주는 기술이 지금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또 돌리는 만큼 현재 어떤 스키 기술에서는 돌아갔던 스키를 멈춰서 스키를 끝내는, 이게 멈춘다는 게 정지한다는 게 아니라 스키를 회전을 끝내는 기술이 또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테마는 보면은 제가 어떤 스키를 돌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스키가 돌아갔던 거를 회전을 끝내서 다음 회전을 연결하기 위해서 멈추는, 회전을 끝내는 어떤 그런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스탠마르크 시절부터 해서 올해 뭐 알렉산더 울센이라든가 아니면은 클레망 노에를 통해서 스키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혹은 또 인터라든가 레이싱에서 어떤 뭐 다케달류라든가 옛날에 뭐 가시화기를 통해서 어떻게 스키 기술이 발전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avoid those high Swedish taxes. And here he is entering the second run in 9th place, but only 47/100ths of a second behind the leader. And I really told us a couple of days ago that he's had problems adjusting to these hinge gates that kind of bend right out of the way. He's used to those solid poles where you had to go around the gate. Now you go right through them. Stenmark may not be the great champion who won all 10 giant slaloms in 1979, but when this veteran comes down the course, all eyes are fixed upon it. Mark Giardelli Von Hermann Maier. Gestern hat er sich sogar mal ein Damenrennen so mit einem Auge angesehen, weil die Großcousine Andrea Fischbacher mit einem tollen zweiten Lauf noch auf Rang 5 nach vorne fuhr. Zweimal schon in Sölde, ansonsten aber forciert in diesem zweiten Durchgang. Und zwar mächtig. 500 Rückstand, trotz des Fehlers. Immer noch gut dabei. Fast gesprungen bei diesem Linksschwung. Unten fuhr Schönfelder sehr, sehr gut. Mit sehr viel Zug. Mit hinten. Wer ist vorn? Der Abfahrt zum Super-G-Spezialist. Ja!
圧倒的なスピードとシャープさで斜面を駆け下りてきました。脚部の素早いひねりによるターン A potential Viking clean sweep. Out on course. Just 23 years of age with a very cool, calm, mature head on those Norwegian shoulders. This is beautiful. Oh, that's exactly where he made the mistake on the Alexander Steen Olsen. Now, just a soft, smooth breeze to the line. And he has second, the last time we raced here. Only one way for him to go down today, and that's on full speed. Nice transition into the steep part. Good early turns. Well through the hairpin, and now he's got to start releasing the ski. These are the crucial turns, but this looks Cup Tour. We saw one yesterday from Schifrin. We've seen one here today. フォールラインに対してターン後半やや横向きにスキーを踏んできた関原伊吹。ズレにつながりそうな微妙な動きだが、巧みな方向づけでカービングの要素を引き出し、雪面からの圧をうまく次のターンへ。アルペンレースで培われたターン前半の素早いスキーの方向づけを使って誰よりも柔らかくスキーを走らせている。彼独特の柔らかさは雪面か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컨벤셔널 스키, 노멀 스키 시절부터 해서 카빙 스키가 나오면서부터 스키 기술은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회전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많은 부분 발표를 했지만은 회전호가 이렇게 둥근 회전호부터, 물론 지금 이 둥근 회전호도 지금의 어떤 뭐 저속이라든가 혹은 완사면 혹은 얕은 회전호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입문할 땐 이런 둥근 회전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이 올라가고 뭐 급사면으로 간다든가 고속으로 간다든가 깊은 회전호로 가게 되면 이렇게 약간 직선적인 깊은 회전호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회전호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적화가 돼야지만 이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회전호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둥근 회전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느 정도 비슷한 어떤 그런 구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적인 깊은 회전으로 봤을 때는 전반부는 상당히 짧고 후반부가 길게 가면서 턴 마지막에 좀 더 이렇게 직선적으로 빠져나오는 회전호를 그리는데 이런 회전호의 특징을 보시면은 회전 반경 자체가 여기서는 상당히 크게 어떤 회전호를 그리고 있고요. 회전호가 큰 만큼 스키에 전달되는 어떤 회전 모멘텀, 이런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어요. 원심력이 좀 작겠죠, 아무래도. 원심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외력 같은 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직선적이고 깊은 회전호를 그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직선 구간을 제외하고 원을 그리는 구간은 상당히 좀 작은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작은 회전 반경을 그리기 때문에 그 작은 회전 반경을 그리는 동안에 어떤 스키가 돌아가는 각속도라 회전 각속도라든가 회전 모멘텀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빠른 회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신체를 강하게 혹은 또 안정적이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키를 순간적으로 최대한으로 압력을 많이 가해서 하중을 많이 가해서 최대한 많이 휘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호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있겠지만은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 기술 요소를 상체 부분, 어떤 상체,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골반이라든가 머리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고 또 스키를 실제로 컨트롤하는 어떤 하체를 나눠서 어떤 뭐 발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어떤 고관절의 움직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해서 기술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는 기본적으로 밸런스 운동이죠. 밸런스, 그러니까 급사면이라든가 뭐 완사면, 경사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밸런스를 외력에 대응해서 밸런스를 만들어 가면서 어떤 스키의 회전을 이끌어내는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밸런스를 기본으로 한 운동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신체의 어떤 정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서 제가 스키를 많이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좋은 자세는 머리부터 골반, 발목까지 하체가 일직선상에 잘 정렬된 게 가장 좋은 자세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몸이라는 거는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쪽이 안 좋아지면은 이 안 좋은 쪽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쪽도 안 좋아지는 악순환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자, 저는 이제 스키를 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골반이라고 상당히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보면은 이 골반이 이렇게 좀 이제 후경이 되거나 이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누운 거죠.
누운 거고, 요거는 골반이 너무 정경이 과다된 거죠. 이렇게 전방경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되면은 사실 스키에서는 좋은 자세, 좋은 자세가 아닐 뿐더러 이런 나쁜 자세에서는 스키를 잘 컨트롤하고 효과적으로 어떤 스키의 파워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몸이라는 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자세가, 한 군데서 나쁜 자세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를 잘못된 걸 고치려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서 골반의 후방 경사가 강하게 되면은 자, 상체가 뒤로 빠지는 밸런스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약간 거북목을 만들듯이 앞으로 숙이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발목은, 이 정강이나 발목은 너무 앞으로 숙여지면서 이렇게 나쁜 자세가 연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 골반이 너무 전방 경사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 경사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밸런스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맞추기 위해서 하체를 뒤로 빼면서 하체 어떤 후경이 되고, 또 발목이 까치발이 되기 때문에, 발이 까치발이기 때문에 스키에 정확하게 하중을 전달하기 어려운 자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깨가 이렇게 둥글게 말리거나 혹은 머리가 앞으로 가면서 거북목이 심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면 골반이라든가 발목이 보상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자세가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잘 타시려면 일단은 이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 위치라든가 어떤 발목의 위치 같은 걸 잘 만들어 줘야지만 이 일상생활의 습관이 그대로 스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편안하게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에서 좋은 자세를 하면 이렇게 스키와 신체가 수직선상에 위치하고, 그리고 이 무게중심점이죠. 이 콤이 바로 지지점 바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기의 무게중심이 바로 스키의 센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리게 되면은 스키에 가해지는 어떤 그 신체에 가해지는 모멘텀, 힘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그런 릴렉스한 자세가 바로 스키에선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좋은 자세가 그대로 스키에 적용이 돼가지고 좋은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세를 만들었을 때 이 발바닥 중심의 위치는 약간 복숭아뼈 앞에 정도, 뒤꿈치가 있고 아치에서 살짝 뒤 정도, 복숭아뼈 앞에 정도 하중이 위치하고, 그 하중에 위치하는 위치는 거의 스키의 센터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 어떤 신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 중심이 그대로 수직으로 스키에 전달되는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키를 타다 보면은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이 스키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자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는 뭐냐면은 이렇게 골반이 뒤로 누우면서 골반의 후방 경사가 심하게 나오면서 몸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골반의 전방 경사가 너무 심해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발가락 끝 쪽에 하중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후방 경사가 나오면서 몸이 이렇게 뒤로 일어나면서 빠지는 경우 남성분들한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서 약간 발 자체가 약간 까치발이 되면서 발가락에 힘이 가는 경우는 이렇게 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의 후방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약간 뒤로 앉으면서 약간 뒤꿈치 쪽에 힘이 가고 후경 자세가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머리가 들렸지만은 요거 스키를 타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몸이 뒤로 빠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보상하기 위해서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다 보니까 실제로 스키 타면서 경추 쪽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또 보면 여기서 사실 이건 또 엉덩이가 빠진 것도 있지만은 스키 타는 그 부분에서 부추 안에서 발목이 까치발이 되면서 여기서 허리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되는 보상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이 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이 발목이 자꾸 펴는 습관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린이 같은 경우가 어떤 자기 힘에 너무 넘는 그런 급경사를 갔을 때는 버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까치발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때 사실은 너무 급경사로 가는 건 좋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나쁜 자세들은 사실은 이 신체라는 게 연동돼서 보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엉덩이가 빠져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는 물론 상체를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하체의 까치발을 좀 고쳐야 고쳐지는 부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골반이 눕는 것 같은 경우, 골반이 이렇게 눕게 되면은, 그렇죠? 눕게 되면 상체가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상체를 숙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골반을 세워줘야지만 고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스키 탈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스키를 잘 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스키의 정확한 이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제 현대 스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빠르고 강하고 순간적인 그런 강한 엣징을 전달하기 스키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릴렉스하면서도 좀 강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저는 골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반 자세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정상적인 뉴트럴한 골반이 있고요. 그리고 전방 경사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약간 스쿼트 할 때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휘어진 그런 골반 형태가 있고 반대로 후방 경사 만약에 이렇게 등을 많이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골반이 뒤로 누워버리는 그런 경사가 있는데 사실 이제 골반이란 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신체의 무게 중심이 위치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관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있으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 이제 기본 자세를 잡을 때 이 상체의 정경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의 경사, 특히 고관절과 골반의 경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골반의 어떤 이제 모양은 스키에서 중요한 골반의 모양은 가장 좋은 골반의 모양은 일단 정상적인 뉴트럴한 그래서 약간 여기 경추부터 해서 맨 마지막 요추까지가 일자로 쭉 뻗은 그런 이제 자세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약간의 전방 경사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하지 않게. 근데 이제 전방 경사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약간 여기 고관절이 살짝 접히면서 스키가 자꾸 앞으로 도망가는 거를 약간 당기기가 상당히 쉬워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엣지를 보통 요새는 이제 강하게 이제 스키 어떤 비틀림 토션을 주면서 측면 방향으로 엣지를 많이 가할 때 골반이 안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골반이 따라 돌아가게 되면 스키가 밀리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고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체와 상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요거 분리를 시키려면 오히려 약간 전방 경사가 아주 살짝 전방 경사가 있는 경우가 제가 스키를 타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뉴트럴한 골반이 제일 좋지만은 약간의 전방 경사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방 경사는 사실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후방 경사 같은 경우는 골반이 이렇게 눕는 건데 골반이 눕게 되면은 이 스키가 자꾸 앞으로 도망가는 힘이 자꾸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의 센터를 밟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예, 어려워지고 또 이제 후방 경사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관절이 좀 뻣뻣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뻣뻣하기 많기 때문에 이 어떤 하체를 돌릴 때 엉덩이가 같이 돌아가면서 어떤 고관절의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 경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약간 정상적인 골반이 좋고 아주 약간의 전방 경사도 뭐 나쁘진 않다. 심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약간 이제 후방 경사는 스키 타면서 요새 특히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컨벤셔널 스키를 노멀 스키를 탈 때는 이제 뭐 클래식 포지션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등을 굽혀서 이제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들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약간 파워풀하게 쓰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골반이라든가 약간의 전방 경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월드컵 선수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마르코 오드마트가 있고요. 미칼레 슈프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골반부터 해서 여기 머리 끝까지 연결 봤을 때 이 골반이 상당히 뉴트럴하게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마르코 같은 경우 이제 등에 보호대를 했기 때문에 약간 등이 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호대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골반이 이렇게 누운 자세가 아니라 상당히 중립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슈프린도 보시면 옆에 보면은 골반부터 머리 끝까지가 거의 직선적으로 연결된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골반이 보면은 특히 눕지 않는 골반이 중립한 자세가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반의 어떤 정렬이 중요한 목적은 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 머리 끝에 있는 머리부터 해서 경추를 통해서 중추, 요추까지 연결되는 척추 라인이 일자가 되면서 이렇게 일자가 되려면 골반이 잘 정렬돼야 됩니다. 골반이 너무 지나치게 전방 경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불필요한 어떤 근육의 긴장이 생기면서 어떤 스키 탈 때 외부 충격에 약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골반이 눕게 되면은 일단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고 스키가 자꾸 앞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어떤 골반의 후방 경사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반을 뉴트럴하게 만들면서 어떤 신체가 릴렉스하면서도 또 파워풀한 자세를 만드는 거를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이 상체에 정경각을 만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 좀 이제 약간 업라이트하게 서가지고 약간 다운할 때도 약간 뒤로 앉다 보니까 스키 센터보다 무게중심이 약간 자꾸 뒤로 실리는 하중을 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체 정경각을 좀 크게 만들어서 어떤 여기 무게중심점에 있는 하중이 바로 스키의 센터까지 기저면까지 바로 전달되게 되는 어떤 그런 기본 자세와 그리고 그런 엣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골반이 여기서 앞으로 많이 숙여지면서 여기서 상체 정경각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무게중심에 있는 어떤 하중이 바로 스키의 센터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골반의 어떤 그런 정렬이 잘 만들어져서 정경각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신체 중심과 기저면이 딱 일치하는 어떤 그런 좋은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최근처럼 어떤 순간적으로 짧은 엣지를 통해 가지고 스키를 빠르게 회전하는 어떤 그런 회전 반경이 작은 어떤 회전을 만들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스키가 자꾸 앞으로 도망가려 그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키가 날아가면서 어떤 스키가 먼저 가고 스키어가 뒤따라가는 딸려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사실은 스키를 뒤로 당겨서 잡아주는 그런 어떤 기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모글에서는 풋 컨테인먼트라고 그러고 뭐 풀백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인터에서도 사실은 엣징을 가할 때 스키가 도망가지 않게 상당히 엣징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반을 약간 뉴트럴하게 만들어서 약간 스키가 뒤로 당겨지는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 골반이 눕게 되면은 스키가 앞으로 도망가는 모멘텀이 작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스킹을 하기 어려운데 약간 골반을 뉴트럴하게 만들거나 아주 살짝 정경을 만들게 되면은 계속 스키를 몸 밑에 가둬둘 수가 있어요. 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기의 스키어의 무게중심이 스키에 전달될 때 스키의 휘어짐을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도망가지 않으면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면 그런 어떤 골반의 정렬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반이 잘 정렬돼야지만 이 골반과 이 하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강하게 엣지를 쓰면서 스키의 어떤 뒤틀림, 토션을 만들거나 스키의 휘어짐, 뭐 플렉스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강하게 만들 때 이 골반이 따라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골반이 이렇게 눕게 되면 특히 이제 후방 경사가 생겨버리게 되면은 대부분 이 골반과 이 다리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키가 도망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반의 어떤 중립이라든가 혹은 아주 약간의 전방 경사를 만들어서 계속 이 골반과 하체를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골반의 어떤 정렬은 제가 생각하는 스키의 어떤 기본 자세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머리의 정렬인데요. 이제 머리란 건 보면 사실은 몸의 상체의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무거운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머리 무게가 한 보통 10% 정도, 한 5kg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요새 보면 이제 핸드폰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거북목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거북목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머리가 항상 척추 끝에 이렇게 위치해서 이 목뼈가 C자형이 돼야 되는데 목이 앞으로 나가서 1cm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한 2.5kg 정도, 한 5% 정도의 하중이 이 목에 더 많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이 최대한 많이 나가게 되면 여기서 15kg 정도, 원래 이제 5kg 정도의 머리 무게가 한 3배 정도 더 많이 실린다 그러는데 스키에서의 머리의 위치는 약간 지렛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머리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5kg짜리, 거기에 또 헬멧까지 쓰면 더 무겁겠죠. 그 무게가 너무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하면은 여기서 약간 지렛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키 타면서 불리하거나 혹은 밸런스가 깨지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스키어 선수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클라망 노엘이라든가 알렉산더 울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골반의 끝선에 머리가 잘 정렬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약간 지금 보면 여기 아마 울센은 약간 그 보호대를 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골반의 끝선에 머리가 잘 정렬돼 가지고 머리의 위치가 뉴트럴하게 정리가 잘 이렇게 정렬이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뿐만 아니라 아까도 머리의 위치를 잘 정렬시켜서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가거나 혹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들려 가지고 이렇게 들리게 되면 또 하체가 이게 무거운 게 앞으로 쏠리거나 무거운 것이 뒤로 가게 되면은 또 여기 신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 또 신체를 뭐 이렇게 등을 굽거나 혹은 또 머리가 많이 들리게 되면은 또 어떤 하체가 또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보상을 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골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머리를 잘 정렬시켜서 어떤 좋은 자세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스키 탈 때 대부분 이제 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숙여지면서 발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초보자한테 많은 습관인데 머리가 이렇게 많이 숙여지다 보면은 뭐 시야가 좁아진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서 등이 굽기 때문에 뭐 큰 어떤 파워를 발휘하기 상당히 힘든 자세가 나와버리고 또 이렇게 시야도 좁아서 위험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등이 굳기 때문에 약간 호흡량도 줄어가지고 상당히 숨차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또 보면 여기서 이제 머리가 펴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앞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머리 문제도 있지만은 발이 까치발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숙이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정강이가 부추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 스키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강한 엣징이라든가 안정된 포지션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이란 건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만 숙이려고 그러지 말고 발을 까치발 만드는 거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머리 위치를 잘 어떤 정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어떤 잘못된 정렬을 만들게 되면은 이 보상작용의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하체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하체의 다리 정렬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스키 타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발목 감각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키 탈 때 발목의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또 발바닥의 감각을 중요시하는데, 현대 스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스키를 확 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키의 어떤 자기 스키어의 무게가 스키의 센터에 정확하게 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발목 스키와 이 정강이 발목의 관절의 어떤 구부러짐에서 이 각이 예각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봤을 때 정강이가 뒤로 빠지지 않고 항상 부추 통 앞에 딱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닭게다리도 보면은 엣징가 만들어졌을 때 이 스키가 앞으로 도망가지 않고 항상 자기 몸 밑에 딱 보관되면서 풋 컨테인먼트가 되면서 이 어떤 정강이와 이 부추 스키가 이루는 어떤 각이 예각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면 오쿠무라 슌도 마찬가지, 옆에서 봤을 때 엣징이 들어갔을 때 뭐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지 않고 이 정강이와 이 발목과 스키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라는 이제 90도가 작은 각이죠. 그래서 어떤 이 부추의 정경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엣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항상 스키를 타면서 센터의 밸런스, 센터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하중을 주더라도 스키의 휘어짐이 극대화되면서 스키가 앞으로 많이 도망가지 않는 그런 어떤 스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리 정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목의 예각을 유지하는 거. 아까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발목의 배구를 이용해가지고 배굴 동작을 이용해서 발목의 예각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키라는 건 이제 장비를 신고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타게 되는 운동이지만은 실제로 그 장비를 움직이는 건 그 안에 숨어 있는 신체입니다. 특히 보면은 이 부츠가 상당히 중요하죠. 부츠가 뭐 스키 장비에서 가장 중요하고 스키어의 힘을 실제로 스키에 어떤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 안에 숨어 있는 저는 발목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이 부츠가 정경각이 있죠. 정경각이 있는데 그 정경각에 맞춰 가지고 이 발목이라든가 요 어떤 정강이가 이루는 각이 90도보다 작은 예각을 이루면서 이 발바닥 전체가 다 어떤 부츠 바닥에 풋베드에 잘 밀착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강의 어떤 정경각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가지고 스키어의 어떤 중심이 위치가 보면은 약간 복숭아뼈 살짝 앞에 정도, 여기 보면 아치의 뭐 한 가운데보다 약간 뒤에 정도에 모여가지고 거기가 이제 스키 센터와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중심이 자연스럽게 실리는 그런 어떤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서 보면 특히 보면 뒤꿈치가 안 뜨는 게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안 떠야 되는데 뒤꿈치가 뜬다는 얘기 결국 발이 이제 까치발이 된다는 얘기죠. 까치발이 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정강이가 뒤로 빠지거나 하지 않고 잘 이 정경각에 맞춰서 잘 정렬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키 장비를 움직이는 건 그 안에 숨어 있는 신체입니다. 신체인데 잘못된 이제 스키 부츠와 어떤 이 발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 잘못된 경우를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너무 정강이를 앞으로 너무 많이 세게 눌러서 뒤꿈치가 뜨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안 좋은 부분이죠. 사실 이제 왜냐하면은 현대 스키는 스키의 센터를 밟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너무 지금처럼 정강이를 앞으로 많이 세게 들어서 뒤꿈치가 뜨게 되면은 스키의 테일이 너무 지나치게 가벼워지기 때문에 턴 마지막에 스키가 밀리면서 어떤 스키의 회전의 안정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 이제 뭐 몸이 자꾸 뒤로 빠지니까 뭐 정강이 눌러라, 뭐 몸을 앞으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너무 앞으로 많이 가는 건 사실은 나중에 상급자가 될 때는 오히려 또 약간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걸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보면 여기는 이제 정강이가 너무 앞으로 휘어진 거고 정강이가 뒤로 빠지면서 발이 이게 까치발이 되는 경우가 있죠. 까치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사실은 어떤 발목의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이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많이 일어나는데 발목이 이렇게 펴지면서 까치발이 되게 되면은 정강이가 항상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몸이 이렇게 뒤로 빠지기 때문에 또 빠지게 되면 또 이게 몸이 이렇게 후경이 되니까 또 상체를 앞으로 많이 숙여서 또 보상을 하면서 안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키를 타면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까치발이라고 생각해요. 예, 까치발이고 두 번째가 안 좋은 습관이 골반 눕는 거, 골반의 후견을 생각하고 세 번째가 머리 숙여지는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까치발이 되면은 사실 이제 현대 스키에서 물론 현대 스키도 그렇고 어떤 기본 스키에서 뒤꿈치를 잘 밀착시켜서 결국은 뒤꿈치보다 약간 앞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숭아뼈 살짝 앞에 정도의 하중을 센터를 두고 거기서 뭐 스키를 하중을 가하거나 움직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뒤꿈치가 들어서 발이 까치발 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봇하기도 힘들고 엣지 세우기도 이 발바닥 이 발목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많은 사람을 강습을 하게 되지만은 정말 까치발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본인이 까치발이다 그러면은 까치발이 안 되기 위해서 많이 수정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발목의 유연성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유연성이 돼야지만 사실은 이게 또 까치발이 고쳐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스키를 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스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보면 발목 관절의 움직임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특히 중요한 게 부츠 안에서의 움직임이라 생각합니다. 부츠 안에서 움직임인데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하중을 가할 때 발목을 들어서 발목을 위로 제껴주는 이걸 배굴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은 발목을 위로 들어주는 거는 이제 배축 굴곡이라 그래요. 배굴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도시 플렉션이라 그러고 발목을 내려서 약간 까치발을 만드는 거를 저축 굴곡, 저굴이라 그러고요. 플랜타 플렉션이라 그러는데 사실 보면은 이렇게 발을 까치발 만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는 노멀 스키 때 같은 경우 이제 컨벤셔널 스키 때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업다운을 많이 사용하면서 약간 점프식으로 하면서 스키를 약간 프로펠러 형태로 약간 띄워서 돌리는 느낌 이제 그런 뭐 띄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돌려주는 기술을 많이 썼습니다. 그럴 때는 스키를 띄울 때 약간 까치발을 살짝 만들어서 그리고 스키를 돌릴 때 약간 무릎을 많이 써서 약간 니 드라이브라 그래가지고 무릎을 많이 써서 돌려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현대 스키에서는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저굴이죠. 보면 발목을 까치발을 만드는 경우는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발목이 위로 올라가는 배굴 동작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스키의 센터를 밟은 상태에서 하중을 가지만은 턴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죠. 이게 턴이 시작될 때는 약간 완사면에서 급사면으로 어떤 경사가 급해지는 구간이 있고요. 턴의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경사가 약해지는 그런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간 전중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센터를 밟는다 치더라도.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처럼 스키를 앞뒤로 많이 보내서 전중후를 많이 써서 하게 되면은 그만큼 너무 정경이 과다하기 때문에 뭐 턴 전반부에 테일이 날아간다든가 너무 스키딩이 많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후반부에 너무 스키를 앞으로 많이 보내면서 후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스키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저항을 많이 받거나 말아 올라가거나 뭐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센터에서 스키를 가하면서 이 발목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스키의 앞과 뒤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어떤 그런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스키의 상하 운동이라 볼 수 있죠. 그런 운동이 상당히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굴 동작의 어떤 중요성은 감소되고 센터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어떤 이 스키의 전후 운동을 앞쪽에 탑 쪽에 하중을 가하고 턴 마지막에 테일 쪽에 하중을 가하게 되면은 특히 이 어떤 발목의 배굴 동작, 발목을 위로 제껴주는 또 이걸 배굴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정강이의 어떤 근육 전경골근이죠. 그리고 발목의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은 이제 전반부부터 회전의 중반부, 폴라인까지 갈 때는 경사가 급해지는 구간이 있고요. 하나의 회전 내에서. 그리고 폴라인부터 회전의 중반부터 턴의 마지막까지는 경사가 약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키가 가속되고 감속되는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사도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약간 정경, 중경, 후경이 살짝 나와줘야지만 스키를 좀 더 원활하게 부드럽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물론 지금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어떤 스키의 전후 운동, 스키를 앞뒤로 실제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정경, 중경, 전중후를 만드는 부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를
업다운 할 때 전진업을 많이 쓰고 또 다운 할 때는 약간 그쵸 후진 다운을 많이 써가지고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스키 자체를 이렇게 앞뒤로 많이 움직이는 글라이드 시켜주는 어떤 그런 동작을 많이 썼고 물론 지금도 많이 쓰죠. 지금도 많이 쓰고 또 많이 또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어떤 스키의 전 운동에 대해서 전후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무릎의 구부림에 의해서 스키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면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안 좋은 부분도 어떤 안 좋은 분들도 무릎 관절의 움직임이라든가 여기 보면 비교적 움직이기 쉬운 고관절의 움직임으로써 전중후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너무 신체가 움직이면서 스키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빠른 동작을 좀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보면 아무래도 몸이 움직이면서 너무 정경 과다가 나오게 되면은 턴 전반부에 테일이 너무 가벼워지면서 테일이 날아가면서 스키딩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또 후반부에 너무 뒤로 많이 앉으면서 후경이 되게 되면은 발목 관절의 어떤 그런 이 각이 약해지면서 스키가 너무 앞으로 도망가거나 혹은 후반부 엣지가 집중되면서 어떤 스키가 말리거나 저항을 많이 받아서 감속 요소가 많은 그런 또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스키의 전중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고속으로 가거나 뭐 급사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현대 기술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센터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목을 좀 더 이렇게 당기거나 풋 컨테인먼트를 하거나 배구를 시켜서 발목을 위로 제껴서 스키의 탑과 테일을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면서 전경, 중경, 후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동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스키의 전후 운동 자체를 많이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신체는 아래 위로만 많이 움직이고 물론 이제 앞뒤로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래 위로 많이 움직이면서 어떤 수직 운동을 많이 하고 그 상태에서 어떤 이제 스키의 어떤 전후 약간 탑 쪽에 하중을 가거나 약간 테일 쪽에 하중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 발목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스키를 뺄 때, 어네이팅 할 때는 하중을 약간 빼줄 때는 그렇죠. 업 동작을 할 때는 이 발목을 뒤로 당기면서 풋 컨테인먼트를 해주면서 스키의 탑 쪽에 하중이 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때 발이 까치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숙여졌기 때문에 보면 여기 정강이 각과 이 보면 발목 각이 예각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물론 어떤 이 뒤에 어떤 이 햄스트링이라든가 어떤 비복근 같은 근력도 중요하지만 이 발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발을 당겼을 때는 풋 컨테인먼트 했을 때는 반대로 실제로 스키의 하중을 가압을 해가지고 약간 테일 쪽에 하중을 주려면은 스키를 앞으로 밀어내는 것보다는 센터를 유지하면서 물론 약간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발목 자체를 앞으로 들어주게 되면은 약간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스키의 테일 쪽에 약간 강제적으로 힘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면서 약간 정경, 중경을 후경 만들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이 딱딱한 부츠 내에서 이 발목의 긴장감이라든가 근육의 긴장감을 만들려면은 물론 아까처럼 발목의 어떤 유연성도 필요하지만은 이 앞쪽에 이 발목을 위로 들어주는 근육 바로 이제 이 정강이 근육이죠. 전경골근의 어떤 근력도 중요하고 사실 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발목을 당기면서 어떤 정강이의 근육을 잠깐 풀어주는 그러니까 해방시켜주는 발목이 잠깐 쉬는 이 정강이 근육이 잠깐 쉬는 구간은 스키에서 하중을 뺐을 때 잠깐 빼주고 나머지 계속 다운할 때 하중을 가할 때는 계속해서 발목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쪽 바깥발도 그렇고 안쪽 발도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근력뿐만 아니라 이 발목 근육, 이 정강이 근육의 근지구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스키를 요새 스키처럼 현대 스키처럼 잘 타고 싶으면은 이 발목의 유연성도 중요하고 어떤 이 정경골근, 정강이 근육의 근력도 중요하지만은 지구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어떤 스키를 앞뒤로 많이 움직이는 것도 물론 쓰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상하를 움직여가지고 어떤 스키의 상하 운동에 의한 전후 밸런스, 센터 포지션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사용하시면 좀 더 현대 스키에 맞는 스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골반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제 발목, 하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턴 부분에서 좀 알아보자면은 어떤 중심 이동이 상당히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턴의 마무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중심 이동의 어떤 그런 타이밍이 상당히 많이 빨라졌는데 다음 턴의 바깥발로 가는 타이밍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턴이 끝나서 이제 어떤 최대 하중점 에이펙스를 지나게 되면은 이전 턴의 바깥발은 이제 보면 약간 계속 저항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스키가 휘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 턴의 바깥발에 많이 머무르게 되게 되면은 이 스키는 계속 위로 말리거나 혹은 회전 후반부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빠르게 빠져나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 턴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도 뭐 저속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겠지만은 여기서 깊게 말아주면서 이전 턴의 마무리까지 바깥발로 가면서
오히려 뭐 이게 옛날에 뭐 낙하성 회전, 옛날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회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전 턴의 바깥발로 계속 리드를 해주고 다음 바깥발로 가는, 그래서 어떤 중심 이동에 다음 바깥발로 가는 중심 이동의 구간이 상당히 늦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턴이 끝나고 직선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요 구간에서 이미 왼발이죠. 왼발을 턴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왼발에 했던 하중을 빨리 오른발로 옮기는, 다음 바깥발로 옮겨서 중심 이동의 구간을 빨리 해야지만 스키가 휘어졌다 풀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그리고 불필요한 저항을 받는다든가, 혹은 라인이 너무 위로 말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중심 이동에서 감속을 최소화하고, 또 이렇게 빠른 중심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다음 턴에 여기서 이제 오른발이겠죠. 다음 턴에 바깥발로 빨리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음 턴에 전반부터 애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심 이동 구간이 예전보다 상당히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이동 구간이 이제 옛날에 좀 느렸던 그런 어떤 옛날 영상들을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어떤 웬겐 월드컵 슬라롬에서 사사키 아키라인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키 아키라 같은 거 옛날에 뭐 투액션 턴이라 해서 뭐 그런 기술들을 발휘했는데, 턴의 마지막까지 이전 턴의 바깥발로 계속 턴을 마무리하고 다음 턴의 바깥발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느리다는 거,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느리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턴이 좀 마지막까지 약간 말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그 원인의 한 중에 하나가 몸이 좀 마지막에 후경으로 좀 많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테드 리게트 2014년도 영상인데요. 자, 이전 턴의 바깥발 왼발에서 오른발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음 게이트 위에 정도 와야지만 되는 어떤 중심 이동이 좀 느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바깥발, 이제 오른발의 어떤 어필 엣지로 시작해서 다운 엣지로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지만은 다음 바깥발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좀 예전에 비해서 요새에 비해서 예전에 좀 느렸다,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다음 게이트에 거의 그쵸 인폴 근처에 가가지고 어떤 그런 턴이 그쵸 다음 중심 이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새처럼 이제 보면은 이제 중심 이동이 좀 빨랐다는 어떤 회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칼레 슈프린이죠. 이번 이제 2014년도 레비 월드컵인데, 자, 턴이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바로 다음 바깥발로 가면서 턴을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심 이동이 빨라졌고, 그만큼 이제 직선적으로 가면서 어떤 회전이 빨리빨리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마르코 데 마트인데 슈라디닝에서 월드컵 GS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딜레이 되는 구간 말고 다음 턴이 빨리 시작되는 구간 보면은 이전 턴의 바깥발이 거의 약간 들릴랑 말랑 하면서 다음 턴으로 빨리 가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약간 왼발이 약간 들릴랑 말랑 하면서 다음 바깥발로 빨리 가는 장면을 보이죠. 그래서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중심 이동하는 구간이 상당히 좀 빨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롤링과 피칭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작한다. 뭐 약간 이제 어렵게 썼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회전 전반부에 엣지를 많이 세우고, 그리고 스키를 뒤로 당겨서 풋 컨테인먼트를 해가지고 풀백을 해서 탑 쪽에 하중이 실려서 회전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 전반부에 엣지가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스키를 뒤로 당겨주게 되면 탑 쪽에 하중이 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엣지가 별로 안 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스키가 어떤 탑 쪽에 하중이 실린다 그러면 엣지 그립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리지만은, 엣지가 많이 쓴 상태에서 탑 쪽에 하중이 가게 되면 탑은 설면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스키가 휘면서 회전의 안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보면 탑 쪽에 하중이 있기 때문에 하중을 덜 받은 센터라든가 테일 쪽은 하중의 어떤 저항의 시간차가 생기게 됩니다. 약간 저항을 아직은 덜 받기 때문에 약간 회전의 바깥쪽으로 살짝 밀리면서 회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떤 회전이 시작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취향에 따라서 약간의 신체의 약간 회전, 약간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좀 더 깊은 회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조 동작으로 사용하지만은 지나치게 회전하거나, 혹은 너무 턴 마지막까지 회전하게 되면 오히려 스키가 테일이 밀리거나
또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나 저항을 받으니까 조금 안 좋으니까 적어도 뭐 폴라인 근처라든가 최대 하중점 에이펙스 정도에서는 신체 움직임이 끝나야지만 또 아까 말한 대로 보조 동작을 위해서 보조 동작을 이용해서 스키를 돌려주는 만큼 아까 발목에 뭐 배굴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엣지를 잘 세워서 토션을 이용해 가지고 스키를 잘 멈추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미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기선전 이제 닭개절교 쇼턴인데 회전 전반부에 이제 스키를 당기고 상체를 앞으로 보내면서 탑에 하중이 가고 또 그리고 회전 전반부터 엣지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어떤 탑과 센터 테일에 약간 저항의 시간차가 발생함으로써 탑은 안으로 파고들고 센터와 테일 쪽은 살짝 밀리면서 회전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턴 마지막에는 어떤 발목의 배굴 동작이라든가 뒤꿈치 하중을 잘 이용해가지고 스키가 직선적으로 잘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가와카미 유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쇼턴 이제 회전을 중심으로 한 스키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다케다 류보다는 좀 더 깊게 말아주는데 상체가 약간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은 회전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오른발은 조금 그립이 안 좋다 보니까 오른발이 많이 말린 만큼 이제 왼발이 약간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지만은 거의 뭐 이제 회전 게이트를 치듯이 보면은 약간의 아까 얘기했지 어떤 발목이란가 이런 부분과 상체 로테이션을 합쳐가지고 조금 더 스키를 깊게 말아주면서도 직선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회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어떤 양발의 역할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회전할 때 이제 기존의 어떤 과거라든가 물론 지금도 저속 기술, 기본 기술에서 회전할 때는 바깥발로 스키를 돌려주고 바깥발에 어떤 이제 뭐 업다운을 이용하거나 약간 구부러짐과 펌을 이용하거나 혹은 피봇을 이용하거나 혹은 엣지의 어떤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바깥발로서 어떤 회전호의 크기라든가 어떤 뭐 그런 속도 같은 걸 조절을 하게 되고요. 안쪽 발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최근 어떤 직선적이고 어떤 급한 회전에서는 어떤 바깥발은 어떤 회전의 크기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많은 엣지와 하중을 가해가지고 스키를 최대한 많이 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해서 그 역할로 인해서 휘어진 스키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스키의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립과 스키 어떤 플렉스를 휘어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스키와 스키의 어떤 그립과 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만큼 회전 전반부터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스키가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항을 많이 받는 얘기는 스키가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바깥발의 역할은 뭐냐면은 오히려 약간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바깥발이 급하게 휙 돌아가는 느낌보다는 바깥발이 최대한 잘 안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목의 배굴이라든가 어떤 엣지, 어떤 토션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립력을 최대한 만들어서 스키가 안 돌아가게 만들어서 스키가 최대한 많이 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회전호의 컨트롤은 뭐냐면은 물론 바깥발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어떤 그립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플렉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쪽 발을 얼마만큼 열어서 결국 안쪽 발을 외선시키거나 안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이죠. 신체 바깥쪽으로 돌려주거나 눕혀가지고 어떤 이 바깥쪽 발이 안 돌아가는 바깥발을 강제적으로 안쪽 발을 돌리면서 턴을 만들어낸다.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 회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깥발이 어떤 그립이라든가 플렉스로서 스키의 휘어짐과 어떤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이라 그러면은 안쪽 발은 조금 더 어떤 안 돌아가려는 바깥발을 억지로 돌려서 어떤 스키의 어떤 컨트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깥발이 어떤 등척성 운동, 이게 딱 최대 하중을 받아가지고 스키가 휘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발목의 유연성이라든가 하체의 근육이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 안쪽 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쪽 발도 이 발목을 같이 위로 들어서 배굴 동작을 해야 됩니다. 발목이 내려가서 저굴이 돼버리면은 안쪽 발이 걸리기 때문에 못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발의 발목의 유연성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안쪽 발을 돌려줄 때 엉덩이가 같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관절의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깥발 사실은 보면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발목과 고관절의 어떤 근력과 유연성이 동시에 다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 스키에 맞는 기술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반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렬이 중요하고요. 하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특히 제가 이제 오늘 발목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중시해서 얘기했는데 그만큼 어떤 발목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 뭐 이제 뭐 업다운을 많이 사용하는 뭐 컨벤셔널 스키부터 해서 카빙 스키 초반부에는 뭐 어떤 이제 무릎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현대 스키에 와서는 현대 스키의 어떤 최상급자 기술에 와서는 사실은 무릎은 약간 이 등척성 하중에서 버텨주는 느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발목이라든가 고관절 움직임, 또 고관절도 상당히 중요하죠. 고관절도 뭐 이렇게 다리를 안쪽 발 같은 경우 구부리면서 고저차를 조절할 때도 보면 고관절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발목이라고 볼 수 있고, 발목의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관절의 움직임. 또 고관절이 잘 구부려져야지만 상체 정경각이 나오니까 자기 무게 중심이 스키의 센터에 잘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무릎 같은 경우 약간 수동적인 역할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 드라이브 같은 거 써가지고 무릎을 많이 써서 스키를 훅 이렇게 감아주는 어떤 그런 기술도 많이 썼는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기술보다는 여기 다케다리도 있고 뭐 미칼레 시프도 있지만은 바깥발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무릎의 역할은 발목이라든가 고관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힘을 약간 보조해주는 역할로 아쉽지만 약간 줄어들었다. 그게 어떤 저의 개인적인 수도 있는데 의견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이제 발목과 고관절이 어떤 센터 포지션, 어떤 스키어의 중심이 스키 중심에 그대로 쓰는 어떤 센터 포지션이라든가 풋 컨테인먼트, 발을 당겼을 때 어떤 발목의 움직임,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발목을 위로 들어주는 배굴 동작, 그리고 발목이라든가 이제 어떤 고관절을 이용해서 토션을 이제 엣지를 세워줄 때 뭐 고관절이 잘 안 들어가, 엉덩이가 안 들어가려면 고관절이 유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발목과 고관절의 유연성이 중요해졌고, 하중은 뭐 월드컵 선수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약간 등척성, 물론 이제 뭐 저속으로 가면 이제 등장성, 약간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는 업다운을 이용한 그런 하중도 사용하지만은, 등척성 하중이 이제 뭐 고속 기술에서 메인이 되다 보니까 어떤 다리를 구부리는 굴곡 동작이죠. 그래서 굴곡이라든가 신전 펴는 동작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보면은 발목이라든가 고관절에 비해서 무릎의 움직임은 약간 줄어든 게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스키는 상당히 3차원적인 운동입니다. 물론 이제 스키가 이제 타는 이제 슬로프 자체는 이제 뭐 평평하게 정설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뭐 2차원적인 공간인데, 사실은 스키는 이제 3차원적인 운동을 하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3차원적인 운동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스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우축, 이제 옆으로 있는 축인 거죠. 옆으로 있는 축이어서 이걸 X축이라 생각했을 때는 스키가 이렇게 앞이 들리고 뭐 뒤가 들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죠. 아까 스키에 제가 상하 운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어떤 좌우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Y축, 전우축이죠. 스키를 앞뒤로 연결했을 때 엣지가 섰다 풀리는 약간 그 스키의 어떤 롤링 조작을 하게 되는 어떤 전우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어를 관통하는 상하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하축 같은 경우는 요잉이라 표현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거의 뭐 그 자동차라든가 비행에서 나오는 말이고, 우리 이제 피보팅이 많이 익숙하죠. 피보팅이라든가 슬라이딩에서 스키의 방향을 바꿔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속에서는 물론 이제 어떤 상하축을 중심으로 해서 스키를 좌우로 돌려주는 그런 기술이 중요했다 그러면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 스키로 가면 갈수록 물론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스키의 엣지를 세워주는 롤링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전우축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스키를 배구리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약간 앞뒤로 움직이면서 전후 운동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좌우축의 중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체 축도 보면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좌우축을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결국은 정경, 중경, 후경이냐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스키의 센터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센터 포지션을 만든 상태로 어떤 뭐 스키를 약간 앞뒤로 움직여서 만들어주는 그런 좌우축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우축으로 봤을 때는 앞뒤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몸이 옆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퀘어 포지션, 너무 지나치게 뭐 외경이라든가 아니면 내경으로 가지 않고 항상 스퀘어한 자세에서 약간 신체 어떤 움직임은 이제 수직 운동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다리가 움직여서 엣지가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센터 포지션이라든가 스퀘어 포지션이 중요해졌고, 상하축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피봇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스키의 방향을 많이 바꿔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외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외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건 카운터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향의 중요성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은 이제 현대 기술, 특히 최상급 기술에서는 조금 중요함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라이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 좀 이렇게 뭐 알쏭달쏭한 부분들을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스키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좀 더 깨달았던 부분들, 뭐 공부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여기 보면 사진 보면은 제가 이제 7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79년도에 제가 스키를 처음 시작해서 중학교 때 정도니까 이게 한 5년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북해도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인데 벌써 제가 스키 탄 지가 뭐 좀 있으면 지금 45년 됐나요?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스키 강습은 제가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스키 강습한 지는 제가 알바로 그때 했었거든요. 여기 알프스 스키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보면은 뭐 이렇게 저야 뭐 이렇게 스키를 아주 잘 타진 않지만은 꾸준하게 스키를 좋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렇게 그런 지식들과 어떤 노력들이 쌓여서 어떤 스키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어떤 약간 안목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이제 꾸준하게 보면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연습도 하면서 이제 뭐 월드컵 선수라든가 아니면 기선전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아 저걸 왜 저렇게 탈까 저 안에 어떤 원리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매년 뭐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우리 그럴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 할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제가 한 3, 4년 정도를 이제 너무 최상급자 기술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이제 기술 전달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물론 이것도 좀 계속 하겠지만은 좀 더 이제 뭐 초보자라든가 뭐 중급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시기에 적당한 이제 그런 컨텐츠들도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 또 다양한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분들이 스킬을 늘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할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미 스키 시즌이 또 시작됐고 또 12월이 시작됐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전하게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스키 타시면서 항상 안전을 생각하시고 또 시즌 마지막까지 다치지 마시고 또 부인이 이루는 바를 잘 마치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